자, 3강. 이번에는 양도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로 돌아갑니다. 언제나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별 딱 붙이고요. 2월 과세. 2월 과세입니다. 그럼 일단은 2월 과세는 누구랑 하는 겁니까?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간의 증여재산. 증여재산에 대한 거는 뭐다? 2월 과세한다. 갑, 증여자입니다. 증여를 한다고요. 누구에게? 배우자. 또는 뭐다? 직계, 좀비속 간에 증여 후 양도하죠? 자, 법 바뀌었어요. 몇 년 이내 양도할 때? 5년 이내. 큰일 나요. 몇 년 이내?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 좀비속. 그럼 이 애는 수중자네요. 받는 자. 예를 들어서 3억에 취득합니다. 그 다음 증여를 하면 증여세법에 의해서 증여재산을 평가하죠. 평가한 게 8억이다. 그래갖고 10년 이내에 10억에 양도했다. 그럼 양도가액은 10억이 되겠죠? 그럼 취득가액은 8억이 아니에요. 원래 증여자의 취득가액 3억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게 뭐다? 2월 과세다.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자 기준으로. 그래서 양도세를 띄어먹었으니까 직접 팔면 3억에 취득해서 10억에 팔았죠? 7억 남았잖아. 근데 배우자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높입니다. 그럼 8억에 증여받아서 증여 취득해서 10억에 팔면 2억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양도세를 띄어먹더라. 회피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끼리 증여했을 때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그럼 평가한 게 6억이야. 금방 팔어 6억에. 그럼 증여세도 6억 공제받고 양도세도 6억에 팔면 둘 다 띄어먹잖아. 그래서 몇 년 이내? 10년 이내. 작년까지는 5년이었어요. 강화시켰다고요. 그래서 10년 이내에 팔 때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한다. 그래서 뭐를? 취득가액을 증여자 취득가액 3억을 적어주고 그 다음 양도세 계산할 때는 보유기간 따지죠? 보유기간 뭐 따질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3년 따질 때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따집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세율도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죠? 그래도 이 두 가지는 뭐다? 역시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3억에 취득해. 그러다가 이제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해요. 2021년도에 증여를 합니다. 그럼 취득가액이 8억으로 높아졌죠? 그리고 2023년도에 양도를 합니다. 그럼 취득가액은 3억을 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도 2015년부터 기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나는 거를 뭐라 그런다? 2월 과세. 자, 그 다음 수중자는 8억이니까 6억 공제받고 2억은 증여세 내야죠. 그리고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도 내야 됩니다. 양도세도 내야 된다. 그럼 증여세도 걷고 양도세도 거두면 이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수중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가족
가족끼리는 증여를 인정해서 안 돌려줘. 그래서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양도 차익을 한도로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이 얘기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주겠다. 결국 양도세만 내는 거예요. 얼마로 계산해서 3억. 그래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가 아니라 수중자입니다.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되 납세 의무자는 수중자다. 그리고 둘 사이는 이 양도소득세를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세금은 수중자가 책임을 집니다. 증여를 인정하니까 수중자와 증여자 사이는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납세의무가 없다. 이게 기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기초예요, 기초. 자, 그 다음 예외 이제 어렵게 물어봤을 때, 자, 증여했다. 이혼합니다.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 어떻게 계산해? 10억에서 3억을 빼니까 단순 계산 7억으로 계산하죠. 양도차익. 이렇게 계산하니까 양도소득세를 못 띄어먹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증여한 후 몇 년 이내에 팔면 안 된다? 올해부터는 10년 이내. 10년 이내에요. 그럼 10년 지나서 팔아야 8억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우자 사이니까 이혼을 합니다. 10년 이내에 이혼을 해서 혼인관계가 소멸되더라도 이혼하더라도 이월과세에 포함합니다. 유장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하더라도 10년 이내에 이혼하면 안 돼요. 10년 지나서 해야죠.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죽어. 사망. 사망하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8억으로 계산합니다.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사망으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소멸될 때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이혼하면은 2월 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사망하면 모든 게 용서되지 않아요? 그 세금도 적게 내고. 자, 그 다음 이혼과 사망 구분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증여받은 자산이 양도인데 수용돼서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에 증여받은 게 수용당했다. 그럼 수용은 부득이하죠? 역시 2월 과세를 적용 안 합니다. 2월 과세를 적용 안 해 수용당하면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에 증여받은 자산이 수용당해도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8억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 2월 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와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양도세가 달라질 수가 있어. 그래서 2월 과세를 적용하니까 양도소득세가 3억이 나왔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세는 5억이 나왔어. 그럴 때는 2월 과세를 적용하니까 3억이 나왔죠? 결정세액이. 근데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니까 5억이 나와서 그럴 때는 항상 법은 5억으로 양도세를 걷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2월 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가 3억이 나왔고 적용을 하지 않고 계산한 금액이 5억이 나오면 이게 적은 경우, 이게 클 때는 5억으로 가야죠.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세금이 없는 거잖아. 1세대 1주택.
집 하나. 이해가 팔아도 비과세야. 그러니까 2월 과세는 직접 팔아도 비과세니까 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도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4가지가 있네요. 사망해도 적용을 않고,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수용돼도 적용하지 않고, 2월 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아니한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도 적용하지 않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포함 12억까지. 그래서 역시 어차피 비과세니까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2월 과세예요. 개정됐어요. 5년 이내가 아니라 10년 이내. 자, 적용 대상.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고치세요. 10년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자, 옛날 거니까 등기부 등부상 소유권에 따르고 배우자 그리고 또는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뭐만 해당이 된다? 다 되는 게 아니라 뭐를 증여할 때만 토, 건, 특, 취득권리만 4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 취득권리 4가지 안 한다. 모든 양도재산 하면 안 돼요. 토건, 특, 취득권리, 그리고 과로.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게 뭐다? 이혼 포함합니다. 그러나 사망이 나오면 돌아가셨죠? 제외. 2월 과세 적용을 안 합니다. 앞에 거는 이혼. 자, 납세무자. 자,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수중자예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겁니다. 양도세액의 계산은 당초 취득일 기준으로 계산했죠? 계산만.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증여받은 수중자. 증여한 하면 안 돼요.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소득이 있다. 수중자. 3글자로 받은. 이 경우 증여자와 수중자 간의 증여세에 대해는 뭐다? 연대 납세무가 있다. 그래서 증여세는 연대 납세무가 있어요. 이건 출제한데 우리는 양도소득세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별 붙이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연대 납세무는 없다. 가족끼리 증여를 인정하므로 연대는 없어. 없다. 시험은 없다라고는 안 나와. 다 맞히니까 어떻게 나온다? 연대 납세무를 지지 아니한다. 없다. 고급스럽게 똑같은 거네요. 자, 양도 차익의 계산. 계산은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 공제할 미출과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증여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가액이다. 3억.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죠.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처리. 그래서 가족끼리 증여는 증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인정해서 증여세를 납부했죠. 그럼 양도세도 납부하면 이중과세다. 그래서 증여세는 양도 차익을 한도로 뭐에 산입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얘기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양도세만 내라는 뜻입니다. 자, 보유기간의 특례, 뭐와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을 적용할 때도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두 번째 줄, 증여한. 받은 하면 안 돼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비주송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증여한 배우자, 증여자.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취득가액도 증여자 거를 적어주니까 보유기간도 따라가는 거죠.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자, 적용, 배제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양도 당시 사망, 배제, 이혼은 아니에요. 그리고 2번 밑줄 그어요. 사업인정 고실로부터 소급하여 반드시 2년 전에 증여받아야 돼요. 2년 전에. 바로 증여받았는데 수용당한다. 꼼수 부리죠. 2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도 2월 과세 배제 반드시 앞에 2년 전 투기 방지를 위해서. 그 다음 1세대 1주택 비과세잖아. 어차피 갑이 직접 팔아도 비과세입니다. 12억까지. 그러니까 2월 과세하더라도 2월 과세 적용을 안 합니다. 비과세 고가주택 포함. 그래서 12억까지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 4번 2월 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결정세액이 얼마야? 3억이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억이라 그러죠. 1억. 자,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결정세액이 2억으로 나왔다 가정해요. 그 포인트가 뭐다? 적은 경우. 적은 경우에요. 적은 경우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항상 세금은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적은 경우. 자, 이게 2월 과세다. 자, 법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몇 년 이내 양도할 때 10년 이내 강화시켰어요. 5년을. 하도 세금 띄어먹으니까. 자, 대표 예제. 소득세법상 거주자갑이 15년 1월 1일에 취득한 건물 밑줄 그어 3억 원. 그럼 숫자 15년에 취득했네. 15년에 3억에 취득했습니다. 그 다음 배우자. 동그라미 배우자. 그럼 2월 과세다. 22년 3월 5일에. 22년 3월 5일에 얼마에 증여했다? 8억. 네, 증여 취득가액이 높아졌죠? 23년 5월에 10억에 양도했다. 이렇게. 옳은 건, 자,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을이다. 을이죠. 을, 수종자. 갑, 을이 배우자예요. 을, 수종자, 을. 2번, 양도소득 금액계산지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언제 증여했어요? 22년. 그럼 23년도에 팔았으니까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1년밖에 안 되죠? 장특공제 안 해줘. 그럼 어디서부터 따져? 15년. 그래서 23년이니까 3년 이상에 들어가죠? 여기서부터 따지는 거예요. 15년부터. 그 답은 2번. 그리고 3번.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이 아니라 10년 이내에 팔았으므로 뭐다? 3억입니다. 10년 이내에 들어가잖아요. 자, 그 다음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안 돌려줘요. 증여를 인정해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납부세 계산 시가 아니라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양도소득 납부세 계산지 세액 공제된다. 틀렸죠?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납부세 계산지 세액 공제 틀렸네.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렇게. 그 다음 둘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증여를 인정하니까 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 이거 2월 과세예요. 포인트가 배우자야. 그럼 몇 년 이내에 판 거예요. 증여받고 1년, 22년, 23년, 1년 돼서 팔아도 10년 안에 들어가니까 2월 과세의 문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뭘로 들어간다?
지금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언제든지 출제 가능한 사항을 배우고 있네요. 자, 이거는 2월 과세다. 가족끼리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월 과세란 법이 아니라 어떤 법이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란 법입니다. 부인 규정이다. 자, 역시 누구랑 하는 거다? 특수관계인, 친인척. 자, 친인척 거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재계산입니다. 역시. 자, 기본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른쪽 327쪽 반괄호 2번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327 유사한 거니까 이거라. 자, 증여 양도를 통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327 이거를 우회양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적용 대상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인 중 배우자 직계 존비 속 2월 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2월 과세로 가니까 제외.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이것도 고쳐요. 법 바뀌었어. 5년이 아니라 10년. 10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 기억에 따른 세액이 니은에 따른 세액보다 큰 경우가 아니라 적은 경우는 양도세를 재계산하겠다. 어떻게?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겠다. 자, 그러면 볼까요? 갑. 증여합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 소객이 증여하면 2월 과세고 이번에는 동생. 동생은 특수관계인입니다. 이렇게 동생이다. 증여. 그래서 갑을 뭐라 그래요? 증여자. 동생을 뭐라 그런다? 수중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똑같죠? 몇 년 이내 양도한다? 10년 이내. 10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다. 똑같아. 숫자는 3억, 8억, 10억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가족을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거, 줄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 이번에는 동생을 통해서 우회양도합니다. 동생을 통해서 우회양도해서 양도소득세를 띄어먹는 것을 방지하게 만든 법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우회양도입니다. 자, 그러면 동생이 받았죠? 그럼 동생은 증여세도 납부하고 양도세도 납부합니다. 똑같아요. 왼쪽이랑 원리는 양도세. 그럼 합쳐보니까 2억이 나왔어. 그럼 원칙은 증여세 내고 양도세 내면 끝나잖아요. 근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을 만들어서 양도세를 띄어먹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그럼 법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보아. 양도한 걸로 보아 갑에 뭐를 계산해 본다? 양도소득세. 계산해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예를 들어서 4억이 나왔어. 4억. 직접 팔면 4억이야.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하니까 2억밖에 안 나왔네요. 그래서 수중자의 조세가 적잖아. 적을 때에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4억으로 걷겠다. 그 4억으로 걷어야죠. 그래서 적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 거래를 부인하고 갑이 누구에게?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4억을 걷겠다는 뜻입니다. 적을 때만. 근데 반대가 클 때가 나오죠? 2억이 아니라 5억이야. 그럼 이게 클 때는 5억으로 걷습니다. 그럴 때는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않고 5억으로 걷어요. 적을 때만.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을 통해서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적은 경우. 자, 그래서 똑같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당연히 어떻게 한다? 갑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 가지는 취득가액도 3억, 장특공제와 세율도 갑이 취득일로부터. 자, 그리고 자, 이쪽으로 와야죠, 이제. 이쪽으로. 요거는 달라. 그럼 이 동생은 뭐다? 증여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환급해주고 끝납니다. 이쪽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증여를 인정하니까. 이쪽은 증여를 인정 안 하니까 증여세 걷으면 안 돼. 돌려줘. 그럼 환급한다 이 얘기는 뭐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누구야? 증여자. 이 거래를 부인하고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증여세 납세무자는 양도세 납세무자는 갑이에요, 갑. 증여자라고요, 증여자.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쪽은 없다. 이쪽은 있어요. 돈은 누가 챙겼어? 동생. 갑 보고 세금 내라 그러죠, 법은? 그러니까 갑이 무재산, 재산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갑과 동생이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그래서 부당이익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경우는 뭐다? 수중자의 조세가 증여자의 조세보다 적은 경우만 이 법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재계산하겠다. 어떻게?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적은 경우. 큰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은 경우. 적은 경우. 자, 그리고 돈은 누가 챙겼어? 10억. 동생이 챙겼잖아. 동생이 실질 사용합니다. 동생이 10억을 받고 실질 사용해. 그럴 때는 부당이익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받아서 갑에게 넘어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귀속이 동생이 사용한다 증명하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27. 증여 후 양도를 통한 부당이익계산 부인 우회 양도의 동생입니다. 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박스, 기억,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금액 적어. 2억 적어봐. 2억이야. 그 다음 니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세 4억을 적어요. 그럼 이 거래를 부인하고 형이 동생에게 직접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박수 유예죠? 자, 그 다음 납세무자.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당초 증여자가 그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는 경우 누구에게 양도세 납세무자가 있다? 증여자.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니까 증여자예요. 자, 니은.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법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를 인정하네. 부과하지 않는다. 환급한다. 이 얘기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양도소득세 계산은 똑같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러 보는 경우는 세 가지가 취득가액도 증여자 거, 장기와 세율도 뭐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세 가지를 계산한다. 적용 배제. 안 하는 경우 기억. 양도소득이 해당 수저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돼. 10억이 1로 안 넘어가고 동생이 실질적으로 귀속시켜서 지가 사용할 때는 이월과세, 부당이익 계산 적용 배제를 합니다. 기억. 적용하지 않는다. 니은. 양도소득이 수중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수중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않고 수중자가 판 걸로 본다고요.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자, 결론 박스. 자, 결론 별 딱 붙여요. 이월과세와 양도행위 부인의 비교입니다. 자, 이월과세는 둘 사이는 어떤 사이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오른쪽은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 나오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우외양도 문제네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 적용 대상은 토건, 특, 취득권리. 오른쪽은 다돼. 양도소득세 과태대상 다 해당이 됩니다. 공통사항은 5년 수정해야죠. 둘 다 10년. 이게 공통사항. 5년이 아니라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겁니다. 둘 다. 납세의무자는 이월과세는 수중자. 그러나 오른쪽은 증여자. 그래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증여세 처리는 필요경비로 공제. 그러나 오른쪽은 과세하지 않는다. 환급한다. 즉 필요경비로 공제 못 받죠? 그럼 연대 납세 의무 없다. 오른쪽은 있다. 자, 조세의 부당함한 감소 여부 딱 하나.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세액보다 적은 경우는 큰 걸로 간다 그랬죠?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적은 경우. 그 오른쪽은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 4억 직접 팔면,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하면 2억. 그래서 적은 경우. 수중자의 조세가 증여자의 조세보다 감소된 경우만 이 법을 적용해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배우자가 나왔을 때는 이월과세, 형이나 동생이 나오면 이월과세가 아니라 부당행위 계산 부인,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한 다음에 양도세를 띄어먹는 것을 방지하게 한 법이네요. 자, 확인 예제로 들어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특수관계인 을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 건물, 주택이 아님 증여 4년 후. 그러니까 4년 후니까 몇 년 이내에 들어간다? 5년 이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갑거을과 특수계획 없는 거주자 100에 양도했다. 틀린 것 1번.
을이 갑이 배우자, 배우자니까 이월과세 문제네요. 취득가액은 누구 취득가액으로 한다? 갑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갑의 취득가액. 자, 2번. 을이 갑과 증여 당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으나 배우자니까 이월과세 문제죠. 양도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이혼했다. 이혼하더라도 갑의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갑이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3번. 을이 갑이 배우자 이월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따지죠. 그래서 양도차익의 갑이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그래서 장특공제도 갑이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그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하고 갑이. 자, 4번. 을이 갑이 배우자는 이월과세, 둘 사이는 증여를 인정하므로 연대 납세무가 없다. 진다. 틀렸네. 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5번. 을이 갑이 배우자 및 직계 왜 동생이야. 계산한 양도 소득보다 적은 경우. 그래서 적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어요? 적은 때는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적은 경우만 이렇게 돼요. 적은 경우. 을이 증여세와 을이 동생입니다. 외이자. 을이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걸로 보다 계산한 양도 적은 경우. 그래서 적은 경우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어떻게 한다?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근데 큰 경우는 보지 아니한다로 바뀌네요.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 헷갈리면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가족끼리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이월과세고, 그 다음 가족이 아닌 특수관계인 형과 동생 등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팔 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이 있어요. 그래서 수중자의 조세가 적을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겠다. 어떻게?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고로 이 세 가지는 똑같아. 그 다음 뒤에 세 가지는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뒤에 요 세 가지는 다릅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할 게 있네요. 자, 326페이지로 들어갑니다. 326페이지. 이번에는 1번이잖아. 특수관계인. 이번에는 증여가 아니라 양도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